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초사장 소피아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의 한 방갈로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시원한 풍경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정했어요. 댓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병행해서 써야 신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한도가 30%만 유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아마도 은행원의 권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분 말고도 제가 굉장히 그동안 많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사용 실적이 쌓여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 신용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그게 맞는 말이냐? 예, 이런 질문.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높은 신용도로 조금 더 높은 금액, 높은 한도, 그리고 낮은 이율로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 관련돼서 좋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싶고 더 좋은 높은 신용도를 만들고 싶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개인 대출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 신용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은 개인 신용대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은 어찌됐건 담보로 잡는 그 물건의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용대출이라고 한번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열심히 신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다. 카드까지 만들고 은행원이 하라는 걸 다 해가지고 점수를 열심히 쌓았는데 이 목적은 결국엔 신용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정말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진 이유는 신용 점수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 점수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 그리고 신용카드를 쓴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래 은행에서 어떤 거래를 하죠? 보통 우선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그리고 조금 다르죠. 월급 통장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월급, 급여 이렇게 찍혀서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급여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또 출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용카드 출금도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이체 여러 가지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뱅킹도 또 써야 하니까 출금과 입금을 해야 되니까 쓰게 되죠. CD기도 이용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쓰고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월급 통장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통장 하나가 개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에 어마어마한 파생된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한 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만드는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에서 이 급여 통장 고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죠? 금리를 조금 더 넣어준다거나, 네. 주거래 은행에서 급여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대출입니다. 네. 아마 우리 회사가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직원들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은행 지점에 가시면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화된 대출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내 주민번호를 따따딱 입력해서 나오는 한도보다 조금 더 해주고 금리도 조금 더 낮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판 어떤 특별한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신용도를 쌓는다. 그런데 사실은 대출은 주거래 은행 그 지점에 이미 딱 만들어 온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대출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신용대출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우리 회사의 주거래 지점에 가서 우리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분명히 그것이 가장 한도도 클 것이고 금리도 가장 적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사실은 나의 개인 신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신용이 아니고 회사의 신용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이제 1년차도 안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신용도 덕분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별로 거래 실적이 없는 그런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월급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회사 덕은 못 보고 순수하게 개인의 신용도로만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그리고 지점에 문의를 직접 해보고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이것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저는 완전하게 반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점수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점수에 들어가는 게 신용카드뿐만이 아니에요.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뱅킹도 점수에 들어가고요. 이체 실적, 밖에서 CD기 이용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은행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점수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든 무슨 어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 은행에서도 신용평가를 하는 이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한 거는 뭐냐면 결코 한 가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으로 신용도가 높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 그리고 총괄적으로 합산을 해서 신용도를 지점별로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이것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지도 다르고요. 보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또 지점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지금 실적 평가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런 지점은 어떻게 해요? 제가 대출 좀 해드릴 테니까 빨리 좀 오세요 라고 고객을 유치합니다. 은행도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그에 맞는 고객들을 찾고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거는 세일이 바로 특판 예금 금리, 특별 한도 대출 이런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주택담보대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담보 규제가 지금 굉장히 좀 더 타이트해졌죠, 그죠? DTI도 있고요, LTV도 있고요. DTI, LTV도 원래부터 있었다가 여기에 또 DSR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담보 물건만 확실하면 나의 신용도,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나의 연소득을 체크하고 또 내 연소득 대비 얼만큼 대출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연소득입니다. 여기 어느 공식 어디에도 신용도라고 적혀있지 않죠. 그죠?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이 많다라고 안 적혀있죠. 이 공식에, 그죠? 기본 공식에.
자, 이렇다고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소득을 높여야겠죠. 네, 연소득을 높여야 됩니다. 거기에 직장인들은 나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직장인들 중에 월급이 고정이 되어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럴 때는 수신 현황, 수신 잔고를 늘리셔야 됩니다. 네, 뻔해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은행에서 아쉬운 소리를 덜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근데 신용카드는 어때요? 내가 많은 돈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나의 소비를 늘리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제가 수입이 불안정한 시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용카드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잘라야 이게 딱 소비가 정확하게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 영상에서 항상 신용카드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모으세요. 묶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신용도는 우리가 연체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 후에는 다른 걸로 충분히 신용대출 금액이나 그런 걸 높일 수 있고 금리도 낮출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보면은요, 일반 서민 고객님들은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카드도 열심히 만들어야지, 카드도 열심히 여기 하나만, 이 은행 거 하나만 열심히 쓰고 충성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한도가 팡팡 많이 나올까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용도가 높아져야 그리고 신용도를 쌓는 데에는 이런 카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고 네, 일반 고객이다. 나는 사업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몇십억이 될, 몇백억이 될 그런 사업체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은행이 원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요, 내 재무 플랜에 맞는 계획을 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신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 실제 재무 상태를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신용카드를 자르시고요, 수신 잔고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연체는 절대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주거래 그 지점, 은행도 아니고요, 지점에 방문하셔서 은행원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대출 잘 받는 길이고요. 또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거래 지점이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시기적으로 지점의 상황에 따라 갑자기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나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은 은행인데도 갑자기 어떻게 우연하게 문의를 했는데 탁 이 금액을 준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도 때에 따라서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고 수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저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셨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물어봐서 내 그 신용 조회를 많이 반복하면 신용도가 낮아진다는데 어떤가요? 이런 문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은행에서 우리가 신용 조회를 할 때요, 다른 곳에서 몇 번 했는지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원 입장에서 딱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선은 컴퓨터적인 게 아니라 우선 은행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곳에서 5번이나 했네. 근데 왜 거기에서 대출을 아직도 못 받고 이곳에 오셨을까?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은 굳이 만약 한도가 이만큼이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막 뭔가 마음이 찝찝한데 주지는 않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번 줘야 할 때마다 신용도가 팡팡팡 떨어진다. 글쎄요, 이런 규칙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규칙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탈로가 나면 그걸 악이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 3군데만 정하시고요. 당연히 제1금융권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요. 그리고 제1금융권 한 2군데 정도 가시고, 근데 여기서 한도가 안 나온다. 한도가 안 나올 때는 그때서야 제2금융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채나 이런 곳 있잖아요. 더 낮은 곳으로 그곳에 돈을 쓰시는 거는 정말 신용도에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서비스. 여러분, 현금 서비스 굉장히 쉽게 받는 분 계세요. 특히 현금 서비스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현금 서비스 자체가 대출로 잡히거든요. 네. 돈을 모으는 데에도 그냥 완전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또 그 습관을 정말 없애셔야 돼요. 내 카드엔 현금 서비스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진짜 대출에도 안 좋아요. 재무 만드는 재무 플랜에도 안 좋고. 네. 자, 제1금융권 2-3군데 정도 가는 거는, 그리고 비교해보고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저기만 내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좀 안 좋겠죠? 네,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대출 키인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안 된다고 나와도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을 만들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어떻겠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썼을 때 소비가 커지고 돈을 더 잘 모으기 때문에 부작용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용도의 점수가 들어가는 것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부터 다양한 거래들을 다 점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용카드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출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연소득을 높이는 일입니다. 연소득이 고정이 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하신다면 그 회사의 주 거래 지점에 가셔서 우리 회사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특별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지점의 상황,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곳이 있으니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첫 번째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신용대출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부자아빠 가난아빠 저자인 로버트 키오사키는 말했습니다. 좋은 빚이 아니라면 그리고 대부분의 신용대출은 사실 좋은 빚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은행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든 상황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출 빚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빨리 갚으시기를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자, 조금 뭔가 나만의 재무 플랜에 대해서 좀 확고한 그런 딱 기준점을 만드시기를 정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 이야기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저도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나트랑에서 소사장 소피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안녕.